주식쟁이는 뭐? 자신감! 수익의 벽 얼마 안 높아. 부딪혀도 보고 깨져도 보란 말이야.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셋째 주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이번 주는 가장 정신없는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매매를 많이 해서 라기보다는 일정과 관련된 지표와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한 주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시나요? 겁나게 바쁜데 말이죠. 소득은 진짜 쥐뿔만한 게 있는 거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를 삼으시라기보다는 수익을 잘 내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가시되 그 수익을 낸 것을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왠 줄 아세요? 손흥민 아버지가 그랬어요. 주식쟁이는 뭐? 자신감! 수익의 벽 얼마 안 높아. 부딪혀도 보고 깨져도 보란 말이야. 했듯이 말이죠. 우리는 정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최대한 과정에 대한 풀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월 18일에는 일정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단디 차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일정으로는 블루 오리진의 로켓 발사 재개가 있습니다. 연말이 된 만큼 정부 정책에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항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리거로 인해서 저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대해서 꽤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 저궤도 위성 관련 기업으로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하나시스템 향으로 납품 이력이 있는 컨텍이라는 신규 상장주까지 3기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류별로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나기형님이 김대중 VIP 시사회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일정을 말씀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손절만 잘 잡는다면 최근 꽤 변동성을 높이 보여주면서 시세를 이미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정치 뭐 그런 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돈만 벌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관련주로는 부국철강, 남선 알루미늄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보다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이 뭐 어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식으로만 접근을 합시다. 같은 날 2023 서울 AI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 일정은 크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AI가 최근 원전과 반도체, 메타버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로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발표, 그 다음에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추가적으로 AI를 적용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이 행사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동반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관련주로는 마음 AI, 브리지텍, 엠로 정도를 꼽고 추가적으로 찾는 종목들은 각자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9일에는 4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5G 신규 사업자 주파수 신규 신청 마감일입니다. 이날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 관련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결국 저는 자율주행이 엮일 거고 데이터 처리 용량은 또 늘어날 거고 이 일정에 더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배당 성향이 있는 통신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관련주로 그래서 SK텔레콤, KT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인텔리안테크까지 3개 기업을 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네이버 스트리밍 취직 베타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네이버가 트위치의 유연한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여서 그런 스트리머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정말 많아요. 왜냐면 저는 아프리카 TV를 한 6, 7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와, 네이버가 이걸 한다? 저는 사실 조금 못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정은 패스를 하도록 하지만 관련주를 그래도 나열을 해드리면 아프리카 TV가 그나마 괜찮은 수혜주로 부각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MBT, Y랩 정도를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 일정으로는 LG화학이 미국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북미 지역에 설립하는 날로 제가 생각하는 이 일정과 관련된 기업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분리막 기업인 WCP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저는 제일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AI 반도체를 공개하는 날인데요. 사실 또 하나의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플랫폼 네이버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의 합작은 어떤 결과를, 또 주식에서는 어떠한 변동성과 테마를 형성을 할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어브젠, 폴라리스 오피스, 가온칩스, 메커스, 자비스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AI와 관련된, 또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기업을 주목해서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일로 넘어가 볼게요. 이때는 아마도 이달 시장을 마무리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일정으로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적이 꽤 잘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인지 이날에는 이제는 차익 실현, 즉 수익 실현을 하는 날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으로 저는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을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나열을 해드리기보다는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또다시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 꿈비, 제로투세븐, 그 다음에 이 회의에서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로 인해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정책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다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까지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해서 같은 날에 신한울 원전 2호기 첫 전력 생산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앞에 일정과 이 일정을 같이 보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에 BTS, 아쿠아맨, 노량 영화 개봉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22일이 이제 남았어요. 근데 이 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미국에서의 각종 지표 발표와 22일에 DS 단석이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고생했다, 좀 쉬자 라고 말이죠. 연말이 되면 기관들은 수익률을 확정을 하고 최소한의 포지션만 가진 채 내년을 맞이를 합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개인들의 파티, 변동성 파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되도록 놀지 말자고요.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에 이번 주는 괜히 끝까지 매매를 하려고 했다가 잔치에서 뒤통수 맞아가지고 막 아프다 하지 마시고 수요일까지 딱 매매를 끝내고 난 후에 좋은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때는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지만 막 몸몸에 힘을 주고 막 꼭 수익 낼 거야 하면서 몸에 힘을 주는 행동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20일까지 어느 정도 매매를 마무리해 놓고 잠깐 여행을 가던 바람을 쐬고 오던 내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는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도 뒤통수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